제목 가려진 꽃 드러난 진실 시작합니다. 1970년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순애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멀리 논밭을 바라보았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됐어요? 28살의 민수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불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효자였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다. 빨래만 걸고 들어갈게. 순애는 마지막 이불을 줄에 걸며 답했다. 그때 바람에 날린 빨래가 땅에 떨어졌고 민수가 달려와 주워 올렸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민수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옷가지를 정돈하던 중 장롱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순애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일라는 흐릿하게 지워져 읽을 수 없었다. 민수는 편지를 들고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편지를 본 순애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민수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런 건 볼 필요 없어. 옛날 일이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편지의 일부를 보았다. 사랑하는 순애야,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의 아이는. 그 다음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순애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다. 그날 밤 그녀는 편지를 불에 태우려 했지만 끝내 그럴 수 없었다. 그 편지는 그녀 청춘의 마지막 증거였고 동시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편지를 바라보며 순애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일주일 후 마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40대 중반 사업가였다. 그의 이름은 정호. 도시에서 성공한 건설업자였다. 정호는 마을 이장을 만나 옛 집터를 매입하겠다고 했다. 정호 씨, 이 동네 출신이신가요? 이장의 물음에 정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릴 때 잠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정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마을을 둘러보던 정호는 우연히 순애와 마주쳤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그녀를 본 순간 정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특히 그 슬픈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정호가 다가가 물었다. 순애는 정호를 올려다보며 크게 놀랐다. 그의 얼굴에서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애의 당황한 표정을 정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정호의 등장에 대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얼굴이 누구랑 닮지 않았나? 순애네 집 앞을 자꾸 지나다니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수도 정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민수라고 합니다. 정호입니다. 이 마을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호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순애는 불안해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정호를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민수와 정호는 마을 주막에서 마주쳤다. 술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호가 무심코 한 이름을 입에 올렸다. 혹시 이 마을에 영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제 양아버지가 그런 이름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젓가락이 멈췄다. 영철. 그 이름은 어머니가 종종 꿈에서 중얼거리던 이름이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그 이름. 영철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민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호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둘은 계속 술을 마셨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각자 마음속에 품은 의문이 커져만 갔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어머니, 영철이라는 분 아세요? 순애가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왜?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가끔 잠꼬대로 그런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모르는 이름이야.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피하는 시선,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정우가 언급한 영철과 어머니가 꿈에서 부르는 영철이 같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정우와 어머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편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고 순애에 대한 묘한 친근감도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그는 양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연,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 퍼즐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순애는 집 청소를 하던 중 다락방에 올라갔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그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 액자에 담긴 초상화가 있었다. 그 초상화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애는 주저앉고 말았다. 30년 전 영철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몰래 그려서 간직해왔던 그 그림을 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발견하게 되다니. 마침 민수가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어머니, 뭘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손에 들린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초상화 속 남자의 얼굴이 정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 이건...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는 초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 마을에 온 정우 아저씨랑 정말 닮았어요. 혹시 친척인가요? 순애는 초상화를 민수에게서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는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편지도 그렇고 영철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제 이 그림까지. 저에게는 왜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일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저와 관련된 일 같은데.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계세요? 순애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호의 목소리를 들은 순애는 더욱 긴장했다. 초상화를 상자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다. 정호 아저씨가 오셨네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보여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호가 다락방까지 올라온 것이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물었을 때 민수는 그에게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얼굴은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고 동시에 양아버지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 속 남자와도 닮아 있었다. 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초상화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수와 정호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저 둘이 형제가 아닐까? 순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민수는 정호를 만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정호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혈연관계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한편으로는 친근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들었다. 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상화 속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렇다면 순애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민수와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양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연이 자신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정호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수가 직접 정호를 찾아와 물었다. 둘은 마을 뒷산에서 마주 앉았다.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출생에 관한 비밀이 이 마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형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친숙했거든요. 두 사람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서로에 대한 호감과 의심이 교차했고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이렇게 계속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우가 먼저 나섰다. 순의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죠. 하지만 민수는 주저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함부로 캐묻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생겨났다. 만약 정말 형제라면 순애의 사랑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혼자 독차지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순애의 시누이 영욱이 갑자기 나타났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성격을 자랑했다. 순애야, 오랜만이구나. 민수도 이제 다 컸네. 영욱의 등장에 순애는 불안해했다. 영욱이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욱은 마을에 머무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정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며칠 후 영욱은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영욱의 말에 민수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무슨 이야기요, 작은 어머니? 내가 알아야 할 진실 말이야. 내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민수야, 너는 순애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영욱의 폭탄 선언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야. 너는 순애 언니, 그러니까 내 친형수님이 낳은 아이지. 하지만 형수님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순애가 맡아 키운 거야. 영욱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요즘 마을에 온 그 정호란 사람, 그는 순애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영철의 아들이야. 당시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만 순애는 평생 그를 잊지 못했어.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너와 정호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너희 둘 다 순애와 깊은 인연이 있는 거지. 하나는 키워준 아들이고 하나는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니까. 영욱은 마치 복수하듯 잔인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수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었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다. 동시에 정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정리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형제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정호가 어머니의 첫사랑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 영욱의 폭로는 곧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사연에 흥미를 보였고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영욱의 폭로 후 순애는 마을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민수와 정호 모두 그녀에게 진실을 듣고 싶어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애는 둘을 집으로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게. 순애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민수야,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언니가 너를 낳았지만 언니는 그때 많이 아파서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맡아서 키우게 된 거야. 하지만 너는 내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어. 28년간 내가 키우며 느낀 사랑은 진짜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언니는 너를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 내가 2살 때였으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다. 이번에는 정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호야, 너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영철의 아들이야. 영철과 나는 정말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져야 했어. 그때 영철은 이미 다른 곳에서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 영철은 떠나면서 편지 한 통을 남겼어. 그 편지에서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너였어, 정호야. 영철은 너를 친척에게 맡기고 떠났고 나는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 순애는 30년 전의 아픔을 다시 꺼내며 말했다.
정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찾고 있던 친아버지가 바로 영철이었고 순애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사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영철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우연히 부고를 들었지.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렸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수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정호는 친아버지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을 만났다는 기쁨과 너무 늦게 알았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순애가 말을 이어갔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운명의 실마리가 모두 풀렸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세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혼란을 정리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곧 깨달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순애가 자신에게 보여준 28년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였다는 것을. 어머니. 민수는 순애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친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순애는 민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찾던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친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순애 어머니, 아버지 대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정호의 말에 순애는 놀랐다. 정호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혈연은 아니어도 운명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민수와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형제는 아니었지만 같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두 아들로서 서로를 인정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동생이 생겨서 기뻐요. 민수가 답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